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예, 벌써 크리스마스. 연말입니다. 잘 보내셨죠? 잘 네.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 연말 특집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오늘 제목이 벌써 2022 굿바이입니다. 뭔가 좀 그런가요? 서운한데. 아쉽기도 하고. 네. 예, 금년에 진짜 뭐 다 그랬죠. 뭐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무슨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2022년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2022년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23년까지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2022년 어려웠죠. 한마디로. 네, 원래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큰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초에 기대가 컸던가요? 1년 3천 전에? 뭐 이렇게. 네, 네.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에 월가에서 가장 높게 본 데가 아마 5천이 넘었고요. 예. 대부분이 5천 가까이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는 제일 낮게 본 데가 아마 한 4,300, 400 예. 이 정도였으니까 많이 차이 나네요. 네, S&P 500 기준으로 네. 네, 지금 4천이 안 되죠. 3,800이니까. 네, 네. 코스피도 뭐 거의 다 3천 한 그렇죠. 6, 700 정도 이렇게 높게 봤습니다. 좀 최저로 본 게 뭐 2천 가까이 본 데는 없었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천을 깨내만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작년 그렇죠. 요맘때쯤 3,300에서 3,000까지인가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괜히 내려왔다고 다시 더 올라갈 거라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달랐죠. 시장은 전혀. 네. 그렇게 보니까 네. 지수대로 또 얘기를 하니까 예. 네. 참 고생 많으셨다 투자자분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022년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힘들었다라고 했지만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키워드는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네. 한 해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가 컸던 거고요. 네. 하지만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생겼던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고, 그래서 키워드는 사실은 물가와 연준 저는 그러네요. 두 가지로 뽑고 싶고요. 예. 결국 물가에 의해서 경제 전망이 좀 흐트러지고 그 오류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가 물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경기가 원래 이제 좋으면 좀 인플레를 통해서 또 물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이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렇죠. 경기도 지배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까지도 네. 이제 지배하는 이제 물가가 왕이다. 물가가 물가가 왕이다. 왕인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작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물가가 생각보다 뭐 연초에 연준도 물가를 이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오고 뭐 미국 뭐 유럽도 뭐 저는 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는 진짜 뭐 네. 10% 넘게 뭐 PPI는 뭐 40% 뭐 이런 네. 숫자를 보니까 결국 물가가 전체를 이제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 근데 연준, 뭐 ECB, 뭐 아시아 국가들도 어떤 나름대로의 이렇게 경로를 이제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그 올해 전체적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수익률을 보시면 네. 뭐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뭐 화면상 뭐 제한적인 자산을 제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만, 네. 일단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연초 대비 현재까지입니다. 네. 네, 작년은 빼고 네. 연초 대비 뭐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황은 달러가 거의 한 10% 가까이 네. 아직도 네.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뭐 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뒤를 이어서 호주, 캐나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케이스 실러 20개 도시 네. 기준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8% 올라 있는 상태. 네, 연초 네, 대비하면. 네. 예,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수익률이 줄어드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고 다시 또 이제 조금 살짝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WTI가 이제 79달러 정도죠. 네. 하지만 연초 대비로 이제 단순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데 네. 집값도 뭐 조금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뭐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이제 유가도 네. 조금 앞서 원자재 말씀도 네. 나눴습니다만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국가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네, 그러네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4.9%, 또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빨간색 바로 표시했는데 유로스탁스가 유로존이 의외로 선방했습니다. 네. 네. 네, 물가 또 스태그플레이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울 거라는. 네. 이거는 아마도 그 유로존 50개 종목만 지금 추려서 유로스톡스 50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지수에 왜곡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만 이제 골라서 보니까 좋은 조금, 것만 네, 보니까. 조금 적게 떨어졌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대표적인 글로벌 위험 자산인 S&P 500이 지금 한 연초 대비 20% 아직까지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 코스피가 거의 S&P 500이랑 비슷하게 지금 하락해 있고 한때 30% 찍었죠. 9월 그렇죠. 말에. 그리고 나스닥이 뭐 끝에서 1등입니다. 최근에도 예. 네, 여전히 뭐 역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성장주 시장이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쪽을 이제 글로벌 채권 지수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연초 대비 한 20%나 뭐 제가 한 10년짜리 채권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예, 글로벌 예, 예. 채권 예, 인덱스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환율 쪽에서는 이제 원 달러가 지금 유로 달러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6, 7% 하락했고 엔 달러가 이제 환율 쪽에서는 뭐 단연 1위였죠. 네.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또 변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보통은 거꾸로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약세를 보이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즉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조금 같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채권과 주식이 뭐 대체제다 그런 얘기 누군가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오랜만 안 맞았나요? 최근에 좀 안 맞기 시작했죠. 최근에. 몇 네, 년부터. 그러니까 앞서 말씀 나눴듯이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물가가 경제도 경기도 결정하고 통화 정책도 결정하고 예.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결정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값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주식이 저거보다도 저는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스닥하고 S&P는 연초가 거의 최고점이었는데 우리는 그 전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3,300인데 3,000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한 10%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고점에서. 예. 우리나라는 사실 2021년 작년 7월부터 떨어졌죠. 네, 7, 8월부터 떨어졌으니까 3,300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초를 맞았고 예. 또 떨어지고. 거기서 또 떨어지고. 네, 미국은 뭐 S&P 500 4,400이 올 1월이지 않습니까? 예,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6개월 쭉 떨어지는 상태에서 또 올해 떨어지고.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나스닥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거의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고점 대비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예. 2130까지 빠졌으니까요. 예. 거의 한 30% 넘게 떨어졌죠. 네.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날이 네, 오를 제발 때는 빨리, 또 많이 네. 오른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싶네요. 네. 2022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온 관심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그걸 수습하느라고 각국마다 금리 인상을 네. 네, 하고 매크로의 맞아요. 시기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짜 저희도 네. 네, 대표님 FOMC 중계를 저 굉장히 CPI 미국의 CPI PC 숫자를 달별로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네, 일반 투자자분들도 정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예. 또 연준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뭐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진짜, 네, 그렇죠? 뭐 이례적이죠. 연준 위원 이름도 엄청 많이 알아요 지금요. 네, 누가 매파다, 예, 누가 누가- 비둘기다. 예. 뭐 지금은 다 이제 뭐 비둘기로 갔다가 예. 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통상 그 해마다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지는 뭐 지금 말씀 나눴듯이 올해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또 연준,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경제 지표, 네. 매크로. 내년에는 내년에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한 해 보통 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했던 이슈는 예. 그 다음에 조금 색깔을 음. 주식시장이 카멜레온이잖아요. 색깔을 항상 바꾸는. 아니 답변 주시기 전에 예, 꽝꽝하기 전에 금년의 키워드가 물가라는 거는 뭐 지금 뭐 누구라도 네. 할 것 사실은,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시간을 돌려서 우리 1년 전에 요맘때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했죠? 코로나였죠, 뭐. 코로나였죠. 네. 코로나가 이제 잘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네. 그거였잖아요. 왜냐면 코로나는 물러가고 코로나 때 풀린 돈과 여러 네. 가지 재정 정책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나쁜 건 물러가고 좋은 건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 상당히 뭐 해피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경기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경기에서 알고 봤더니 물가였는데 네. 오늘 또 박사님 이 왼쪽에 예측을 잘 들었다가 내년 이맘때 한번 보겠습니다. 또 검증. 아니 정말 아니 박사님 얘기뿐 아니라 진짜 작년 너무 많이 다들 틀린 거잖아요. 네. 생각을 그러니까 그만큼 변수가 항상 네. 시장에는 환경에는 맞습니다. 있다는 제가 뭐 건데 네. 추임새를 좀 달았고요. 네. 내년은 뭘까요? 예. 키워드가. 내년에요. 예. 내년의 키워드는 매크로보다는 뭐 미시적인 거. 네. 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됐다. 뭐 어떤 기업은 뭐 지금 잘 나간다. 네. 어떤 기업들은 남들이 어려운 틈을 타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올렸다.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기업 중심의 기업 중심이요. 뉴스가 예. 많이 나올 것 예. 같고 예. 또 주식시장도 좀 매크로 환경보다는 종목, 기업 단으로 내려와서 정말 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네. 어쨌든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가 이제 구별이 되겠네요. 네. 종목 장세라는 시장 장세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예. 걸로 들려서 그러니까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종목 장세라고 하거든요. 네, 잘 모르니까. 내가 그 말씀 딱 하고 싶었는데 박사님이 먼저 얘기하시니까 참. 잘 모르겠다. 자고 뭐 항상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되니까. 예. 어떤 시장이든 사실 그렇잖아요, 박사님. 그죠? 네. 근데 내년에는 네. 매크로 환경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네, 최소한 나빠진다. 네, 예. 특히 뭐 침체가 되고 네. 각국의 경기의 온도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가 후퇴하는 것은 이제 팩트.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있고 또 네. 예상했던. 그래서 예상했던 것만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지금은 굉장히 경기 침체를 두려움으로 지금 바라보고 그렇죠. 있지만 막상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뭐 올 게 왔다, 덤덤하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 침체가 몰고 오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폭풍이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들을 굉장히 이제 아주 잘게 쪼개서 영향을 주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바주카포로 이렇게 예. 경제를 폭격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미사일로 폭격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다 기업들이, 납구나, 다 네, 줬구나. 모든 경제 네, 주체들이 다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는 이제 후퇴하지만 이제 경기도 이제 각국별로 조금 다르고요. 양상이 다르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그 부작용, 후폭풍, 파생 영향 이런 것들은 경제 주체별로 다 이제 잘게 쪼개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현금 흐름이 나쁜 기업들은 내년도에도 굉장히 더 고생을 할 수 있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남들이 어려울 때 또 투자를 해서 또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재무적 체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뭐 이때가 오히려 좀 사업 확장의 기회다 이러면서 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기업마다 굉장히 행보가 네. 차이가 큰 날 것 차이가 날 같습니다. 것이다. 네. 가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계 부분도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금리를 중앙은행이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가가 조금 내년도에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연준도 내년 통째로 이제 고금리를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그러한 상태로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내년에 어쨌든 금리는 계속 좀 고공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경기는 계속 좀 나빠지고. 후퇴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갔다 그래가지고 네.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는 높고 그쵸. 경기는 나쁘고 네. 그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약한 단순히 정도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중앙은행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앙은행들의 각국의 금리 인상을 한번 보시면 네. 미국과 유로존, 영국을 표시했는데요. 어쨌든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음영돼 있는 부분이 올해거든요. 2022년. 뭐 이런 해가 없었습니다. 네, 다시는 네, 뭐 없을 것 1970년대 같네. 이후에 이런 네. 해는 없었기 저 때문에 각도를 보세요, 정말. 네, 이 각도가 장난이 아니죠. 네. 뭐 영국도 지금 3.5%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4.0, ECB가 2.5%까지 네. 올렸습니다만 지금 3.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네, 예. 지금은 3.5%를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좀 더 저게 좀 더. 네, 연준도 지금 5.0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컨센서스는 5.25고요. 어쨌든 그런데 뭐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막바지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내년도에 금리를 뭐 적어도 상반기에 이렇게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1년은 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올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뿌려놓은 이런 씨앗이 네. 내년도에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 후퇴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뭐 내려오긴 하지만 높고 가장 중요한 금리는 계속 높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 한 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환경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물론 뭐 네. 선행적으로 움직이지만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막 그냥 확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좀 않네요. 네. 그렇죠? 금 물가도 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혹시 그 체육관에서 이거 하십니까? 이거 네, 집에서 네. 하는 거? 네, 네, 그러면 네. 요즘은 좋은 거 많아가지고 뭐 빨리 가면 저거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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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저렇게 나오면 저거 걷겠습니까? 저거 저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서 딱 그 생각 나는데 작년에 너무 진짜 올려놔가지고 네. 금년에 그 부작용이 엄청 날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2023년에 네. 그냥 올라갈 때는 뭐 경기가 있지만 실제로 높아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저혈압이고 물가는 네. 고혈압이니까 네. 근데 고혈압 처방약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는 저혈압에서 더 저혈압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데 각국이 지금 경기가 조금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미국은 이제 서비스 쪽에서 수요 압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아주 타이트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 뭐 유로존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줄기차게 올렸지만 사실은 공급 요인이 많거든요. 네. 또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요 단은 굉장히 약한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이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면 수요 단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작년 8월 이후에 16개월간 9번에 걸쳐서 네, 많이 올렸습니다. 금리를 275bp나 올렸거든요. 네. 한국 경제만 뭐 실물 경제만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죠. 네. 네, 가계 부채도 높고. 그렇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이렇게 높은 금리 상태에서 내년 경기 후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네. 좀 전에 그 가계 얘기 좀 했었는데 네, 네.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계 쪽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차별화랄까 네. 결국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네. 결과가 올 가능성이 이제 많겠네요. 네, 기업 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한 해는 어쨌든 뭐 모두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국가에서는 어쨌든 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 가게에 네. 대한 미시적인 네. 어쨌든 조금 지원 정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빌려줬던 그 네. 돈들 그 많이 연장해 줬잖아요. 그게 네. 이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상환 유예, 원리금 네. 상환 유예 뭐 네.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좀 무한정 또 지속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특히 자영업자분들 또 중소기업들 좀 재무적으로 어려운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꼭 그 연착륙이 좀 이렇게 사태 해결에 반드시 좀 좋은 거냐. 사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연준이 금리를 또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컨디션이 빨리 오면 좀 통화 정책에 어쨌든 다시 금리 하락 쪽으로의 전환 국면이 조금 빨리 온다면 모든 사태가 좀 그래도 진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한 고리를 좀 네. 도와줄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면서 L자형 경기 회복으로 L자의 뭐 그 바닥이 무한정 지속되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V자형이 계속 굉장히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가 나이키형으로 네. 이제 회복을 보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나이키형 회복이라도 빨리 오려면 나이키의 이제 저점을 빨리 경기 저점을 찍으려면 어쨌든 물가가 떨어져야 되고 물가가 떨어져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시 또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이제 빨리 도달해야 네. 상황이 이제 좀 종결이 빨리 될 텐데 그러네요. 이게 쉽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년 전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죠. 예.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물가와 금리가 또 다른 어떤 국면 전환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뭐 놈들, 뭐 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것들. 물가가 일으킨 게 아니고 뭐 연준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현상으로 보면 그렇죠. 공급 쪽에서 시작을 했던 네. 이 모든 문제들이 네, 사실은-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그거죠. 연준이 두 가지.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각 긴축을 하다 보니까 과속 인상을 네, 할 수밖에 예, 없는 결국 지각 긴축이 금리의 과속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좀 나쁜 현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와. 있기 때문에 이말택 씨 예, 저는 원흉은 지각 긴축과 과속 인상. 네, 원흉은 저는 연준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의 과욕이 있었고요. 아, 네. 예. 돈을 많이 풀었죠. 그렇죠. 풍부한 유동성 네. 속에서 몇 년을. 예. 네. 제가 하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마이크로를 봐서 기업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찾아야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섹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섹터 다 알려진 거고 좋은 섹터 나쁜 섹터 다 있으니까 좋은 섹터 벌써 올랐겠죠 가격이. 기업도 좋은 기업들 벌써 뭐 부채 비율이 작고 한 데는 벌써 가격이 높고 한데 네. 우리가 기업 뉴스를 볼 때
어떤 기업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럼 내년에는 이게 진짜로 이 기업이 좋은 건가 봐. 어떤 걸 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떤 뉴스들을 개별 기업에서? 뭐 좀 어려운 네. 얘기인데요. 제가 워낙 좀 잘 네, 몰라서. 네. 어쨌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경쟁력을 처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잘 해왔던 기업이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죠. 네, 보통은 잘했던 기업들이 잘하고요. 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저는 실적형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성장형 실적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거꾸로 아무튼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는 어쨌든 방법을 알고 네.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돈을 조금만 뭐 적게 벌고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기업들은 바로 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특징이 어쨌든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술력, 뭐 예를 들어서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서버 기반의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그 기업들의 알고리즘이나 어쨌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질적인 것도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돌아서고 혹은 주가가 돌았을 때의 어쨌든 시그널은 네. 굉장히 활발한 사업 공시를 합니다.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지역에 뭐 어쨌든 뭐 서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지사를 또 브랜치를 낸다든지 혹은 뭐 캐펙스를 설비 투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공시들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도. 네. 그런 기업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 좋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여력이 있으니까.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확장 경영을 하네. 그렇군요. 아니면 M&A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은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나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까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잘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희망회로 잘 안 돌리는 편이지만 이렇게 겁 크게 먹었다가 좀 작게 오기를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